봉투를 열어본 지은호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속삭였는데요. 이건 돈이 아니라 우리 집을 통째로 뒤집을 종이야. 그 봉투가 처음 나타난 곳은 병실이었습니다. 한우진이 수술 후 회복 중이라 숨을 길게 쉬기만 해도 몸이 쑤신다던 날이었어요. 고성이는 늘 그랬듯이 단정한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침대 옆 탁자에 두툼한 봉투를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았거든요. 우진아, 내가 고생한 만큼 보상은 있어야지. 말투는 부드러웠는데 눈빛은 계산이 먼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그 봉투가 돈이라는 걸 알아채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엄마 고성이를 믿고 싶은 마음이랑 엄마 고성이가 돈으로 사람을 묶어버리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봐 온 기억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고성이가 다음 말을 덧붙였을 때 한우진의 속이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호한테도 같은 봉투를 줬는데 걔가 고민도 없이 받아들더라.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야. 한우진은 그 말을 듣고도 반박을 못했는데요. 지은호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싶었지만 엄마 고성이가 일부러 상처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요. 믿음과 의심이 한자리에 붙어 앉아 서로를 밀어내지 못한 채 한우진은 그날 밤 내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은호가 직접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든 건 딱 그 봉투였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보자마자 변명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한우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응, 받았어. 그 짧은 한마디에 한우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한우진은 참고 참다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너까지 그러면 난 누구를 믿어? 지은호는 그 말에 웃지도 못하고 입술만 씹었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숫자를 보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 안 받으면 엄마 고성이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릴 흔들까 싶었고, 받으면 내가 엄마 고성이 소나기로 들어가는 것 같고. 한우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받았는데? 지은호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골랐어요. 엄마 고성이는 이걸로 우리를 묶을 줄 알았겠지. 근데 난 반대로 쓰려고 받았어, 오빠. 이제 선택권을 오빠 손으로 되돌려 놓고 싶었거든. 오빠가 회사에 남을지 떠날지 누구 편에 설지 엄마 고성이가 정하는 인생 말고. 그 순간 한우진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지은호가 자기한테 처음으로 같은 편이라고 말해준 느낌 때문이었어요. 한우진은 지은호를 원망하고 싶다가도 지은호가 얼마나 오래 고성의 밑에서 숨죽여 살아왔는지 떠올라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억이 병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10억 봉투는 동시에 사랑도 흔들고 있었거든요. 박성재와 이수빈 사이였습니다. 박성재는 요즘 들어 웃는 횟수가 늘었는데 그 웃음이 고성의 눈에는 딱 걸렸어요. 출근할 때 넥타이를 고르는 손끝이 들떠 있고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휴대폰을 붙잡고 혼자 미소를 흘리더라고요. 고성이는 그걸 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박성재는 한 번 결혼이 깨진 사람이고 그래서 더 완벽한 재혼 카드가 필요하다고 고성이는 믿고 있었거든요. 재력 있는 집안, 사업적으로 맞물리는 혼맥, 그리고 이혼을 딛고 일어선 부사장 같은 이미지까지. 그 설계도에 이수빈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사설 탐정까지 다시 불렀습니다. 며칠 뒤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에 이수빈 이름이 찍혀 있자 고성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역의 동생? 고성이는 그 이름 옆에 관계도를 보자마자 확신했죠. 박성재와 이수빈이 이어지면
박성재는 결국 고성이가 짠판에서 이탈할 겁니다.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건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체면이 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만든 길을 벗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이수빈이 겨우 평온을 되찾는 타이밍에 맞춰 조용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웃는 얼굴로 이수빈을 맞았지만 그 웃음은 체온이 없었어요. 이수빈도 그걸 느끼고 더 바르게 앉았고요. 고성이는 먼저 묻지도 않고 결론부터 꺼냈습니다. 수빈 씨는 박성재 옆에 서면 결국 상처만 더 커질 거예요. 말이 공손해서 더 잔인했는데요. 이수빈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버텼습니다. 저도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어요. 그 말이 오히려 고성이를 자극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아주 천천히 던졌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한 번 실패한 결혼을 했어요. 세상이 그걸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알죠? 거기에 수빈 씨의 형편까지 얹히면 사람들은 박성재가 사랑을 선택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판단력 없는 남자라고 비웃지. 이수빈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수빈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박성재 오빠 인생에 빌붙으려고 다가간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으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때 고성이가 마지막 칼을 뽑았는데요. 믿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믿음 때문에 가족이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수빈 씨 동생이나 부모님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도 박성재가 지켜줄까요? 협박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손이 떨렸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로 겁주지 마세요. 제 가족을 입에 올리면 그건 사랑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이수빈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버스 창문에 이마를 대고 울었는데요. 내가 정말 박성재 오빠 발목을 잡는 사람일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리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수빈의 연락이 줄자 박성재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이수빈을 직접 찾아갔어요. 이수빈이 괜찮다며 웃어 보이자 박성재는 딱 한마디로 막아섰습니다. 너 그 웃음 나한텐 통하지 않아. 이수빈은 결국 무너져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오빠는 이혼했고 회장님 아들이고 사람들 시선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세상은 오빠가 사랑하는지보다 오빠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부터 따지잖아. 박성재는 그 말에 잠깐 이를 악물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이수빈이 얼마나 겁먹었는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이수빈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난 내 인생을 남들 평가로 살다가 한 번 망했어. 그래서 이번엔 내가 선택할 거야. 누구든 내 마음을 대신 재단하는 순간부터 그게 진짜 감옥이거든. 이수빈은 그 손을 잡고도 여전히 두려웠어요. 사랑은 따뜻한데 고성이라는 존재가 그 따뜻함을 계속 얼려버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같은 시간 박성재의 친구 지역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역은 한 번 툭 던진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법적으로는 이혼남이잖아. 지역은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고 스스로 변명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역 자신의 불안도 있었어요. 박성재와 이수빈이 흔들리면 지역은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을 하나 더 잃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지역은 박성재에게 사과를 하려다가도 또 한 번 말을 잘못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지역의 침묵이 박성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박성재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먼저 놓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모든 길은 회의실로 이어졌습니다. 박진석이 주재하는 자리, 고성이가 앉는 자리, 박성재가 침착하게 숨을 고르는 자리, 한우진과 지은호가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자리요. 탁자 위에는 돌아온 봉투가 놓였습니다. 10억이 다시 고성이 앞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웃는 척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던진 미끼가 돌아왔다는 건 상대가 물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지? 고성이는 준비해둔 말처럼 답했어요. 아이들이 고생했으니까 그냥 보상 같은 거예요. 그때 지은호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상이라면서요? 근데 봉투를 받는 순간 우린 빚진 사람처럼 느꼈어요. 엄마 고성이가 원하는 행동을 해야만 살아남는 사람처럼요. 한우진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성이는 내게 지은호가 돈 보고 바로 받더라고 했어요. 그 말 우리 사이를 찢으려고 한 말이죠. 고성이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바로 반격하려 했습니다. 난 너희를 살리려고. 그때 박성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살린다는 말로 사람을 묶으면 그건 구조가 아니라 통제예요. 박성재의 말이 꽂히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편의 눈이 아니라 회장 박진석의 눈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박성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박성재는 USB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요. 엄마 고성이가 재단 행사비, 회사 비용, 가족명의 계좌를 섞어가며 돈을 움직인 기록입니다. 저는 감정으로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숫자랑 증거로 얘기하자는 거죠. 고성이는 그 USB를 보는 순간 얼굴이 사라진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너까지 내 편이 아니면 난 대체 뭘로 버텨? 그 말에 박성재도 흔들렸습니다. 고성이가 악한 사람이라기보다 두려움이 너무 큰 사람이라는 걸 박성재는 알았거든요. 가난했던 과거, 중심에 서고 싶은 욕망, 다시는 밀려나지 않겠다는 집착. 박성재는 그걸 이해하면서도 그 집착이 이수빈을 다치게 하고 한우진과 지은호를 서로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버티는 방식이 우리를 부숴요. 그걸 멈춰야 해요. 박진석은 결국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집안 자금도, 재단도, 회사도 내가 직접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건 가족 싸움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고성이는 그제야 자기가 벼랑 끝에 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고성이는 마지막까지 계산을 놓지 못했어요. 변호사, 여론, 명분, 그리고 무엇보다 한우진. 고성이는 한우진만큼은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우진이 고성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성애, 난 엄마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될 거예요. 그 한마디가 고성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소유였다는 걸 아이 입으로 확인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은호가 아까 이야기했던 종이가 봉투 안에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돈다발 밑에 숨겨져 있던 얇은 서류 한 장이었는데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펼쳐보다가 결국 박진석 쪽으로 밀었습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읽는 동안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고성이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그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USB보다 더 큰 게 터졌다는 걸요. 고성이는 그 순간에야 처음으로 10억이 실패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잠시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이 올라오는 속도까지 막아주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날 봉투는 세 사람의 인생을 흔든 게 아니라 이 집 전체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남은 건 선택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지, 한우진은 엄마 고성이를 버리면서도 죄책감 없이 설 수 있을지, 지은호는 엄마 고성이의 친딸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기 이름으로 설 수 있을지요. 그리고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이번엔 고성이가 아는 방식, 돈과 봉투와 협박으로는 도망칠 길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투가 다시 열린 순간 누군가는 이미 다음 칼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 칼이 누구 손에 있는지, 그게 더 무서운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